지난 시간 1차원 포인트와 2차원 면적을 이용해서 왜곡 개수와 유효 기울기 이동량을 구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3차원 구체인 수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차원 형태인 수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차원의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는 수치가 필요하므로 일단 논외로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면적은 정사각형을 이용해 구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낙사고라스가 고민했던 원적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원 안의 정사각형과 원 밖의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수구의 왜곡 개수와 유효 기울기 이동량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번엔 3차원의 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의 면적과 구의 부피를 비교하기 위해선 파이 값이 필요한데요. 파이 값의 대입 없이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대신 정육각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2차원인 정육각형이 높이를 가지게 되면 3차원인 정육면체가 되는데요. 혹시 정육각형에서 정육면체가 보이시나요? 이런 이유로 해서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데 정사각형이 아닌 정육각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2차원인 정육각형은 면적이 1인 정사각형이 3개이므로 전체 면적은 3이 되고 3차원인 정육면체는 면적이 1인 정사각형이 6개이므로 전체 면적은 6이 됩니다. 따라서 2차원과 3차원 사이에 생기는 거듭 제곱의 수치 변화가 아니라 같은 2차원 면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듭 제압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정육각형의 면적과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모두 2차원인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차원으로 따져보자면 2차원과 3차원 중간이 되므로 수구가 3차원 구체임에도 불구하고 당구는 2.5차원 게임이 됩니다. 길이만 존재하는 1차원을 계산하는 것과 높은 차원을 계산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차원과 차원을 계산할 때는 거듭 제곱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에 같은 차원을 계산할 때는 거듭 제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차원인 포인트 수로 계산한 유효 기울기 이동량도 0.5포인트이고 2차원인 면적으로 계산한 유효 기울기 이동량도 0.5포인트로 수치가 동일했는데요. 유효 기울기 이동량이 4분의 1로 2배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이 가능하시죠? 오늘도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구 8포인트에서 1쿠션 8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입사동선인데요. 입사동선이 지니게 되는 왜곡 개수와 유효 기울기 이동량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또 하나, 높이에 해당되는 단축의 포인트 수를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단축의 포인트 수는 어떻게 형성되고 코너 포인트 사이는 각각 몇 팁이 될까요? 생각의 힘과 사고의 힘을 함께 키워보시죠. 수구의 움직임을
직선 운동이 아니라 원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 8개를 당구 테이블의 8포인트로 비유하곤 합니다. 각 행성들의 공전 주기가 서로 다르듯이 포인트 수에 따라서 회전 주기가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수구 8포인트를 기준으로 여타 수구 포인트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구를 우주선이라고 보면 이적구는 우주정거장이 되는데요. 우주선이 중력 가속을 통해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듯이 수구는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해 이적구와의 도킹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고가 필요한 만큼 생각에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의 힘은 기억력이 아니라 사고력을 의미하는데요.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고 그것을 통해 뭔가를 깨닫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비유해보면 메모리가 아니라 GPU의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시나브로 콜럼버스의 달걀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언감생심. 자연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진행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구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호아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